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좀 바빴고, 뭐 좀 공부하느라고, 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뭐 요즘 뭐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뭐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죠. 거진 3시간에 걸친 이제 대화에 거기 이제 한국 얘기도 많이 나오죠. 어, 한국이 뭐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3세대만 흘러가면 북한이 한국을 쳐내려올 필요도 없다. 그냥 애기들 보행기 밀고 내려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의대는 정말 갈 필요 없다. 특히 제 조카 사위가 이제 그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외과 의사는 별로 돈이 안 되고 맨날 야간에 불려 나가고 하니까 뭐 아주 참 힘들죠. 뭐 아무튼 이게 막 째고 붙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런 의사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3년 내로 나온다. 그리고 한 10년 내로는 뭐 아프리카건 어디건 그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의대 가지 마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돈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노후 대비 필요 없다. 뭐 3년 내로 화폐 없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지는데 돈의 본질은 있다. 에너지다. 그게 이제 뭐 축구를 45분 45분 뭐 이렇게 해서 2시간 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도 있고 뉴스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가 궁금해 갖고 전반적인 거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돈이 없어지는데 돈이 없어진다. 화폐가 없어진다. 왜 없어지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동물원에 먹이 나눠 주듯이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돈 벌은 부자들이 돈 벌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받아갖고 그거 갖고 나눠주는 제도냐? 이제 이런 대화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침 그 최재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재천 교수님이 번역한 책하고 이런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명함을 안 갖고 가가지고 이제 명함만 받아가지고 어, 저기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제 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적으로 선배더라고요. 몰랐는데 선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답을 찾았죠.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파이의 장착 가격, 가치 일론 머스크하고 저 팟캐스트에 나왔던 저분들이 모르겠다고 한 것을 파이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제 이제 최재천 교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음, 그, 물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소리 했어요. 저 뭐냐, 그 최재천 교수는 저 뭐냐, 원래는 동물학을 전공했죠. 동물학. 근데 지금은 뭐 사회생물학 이렇게 뭐 지금 이대 석자 교수로 계시나 서울대 교수하다가 하버드대에서도 교수하시다가 사회생물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 쪽에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게 파이랑 관련된 어떤 힌트를 하나 알게 돼서 이 2시간 몇 분 동안 일론 머스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왜 KBS나 이런 데서 자막을 달아놨는데 자막이 뭐
가령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 얘기한 건 그 두 자릿수가 10% 20%가 아니라 하이 레벨로 80% 90%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디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 사람 지금 인공지능 그록도 하고 있고 뭐 로봇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제 최재천 교수와 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아직 완전히 제가 큰 판 자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저도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제 단서가 잡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뭐 AI 세상 노후는 필요 없다. 이거를 좀 먼저 아시면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다 걷어서 노후 자금 필요 없다.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로봇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세금 걷어 갖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돈 나눠 주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참고로 말하자면 저도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디어에는 열려 있어요. 이 답을 파이코인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답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 물건이 싸죠. 의료비도 싸죠. 집값도 싸죠. 다 싸지는데 싸더라도 뭔가 있어야지 그걸 살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생산을 하는 거지. 사는 사람도 없는데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막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화폐 발행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돈을 엄청 찍어내야 될 거다라는 소리도 나와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돈을 엄청 찍어내도 괜찮지만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나오는데 아르헨티나도 돈을 엄청 찍어냈다가 망하고 미국은 돈을 엄청 찍어냈다가 안 망해요. 결국은 생산성의 차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아프리카 사람들도 남미 사람들도 이제 다 쓸 수 있다. 이게 로봇은 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나미처럼 빠르다. 이거는 그러면 그 나라도 돈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찍어서 냈다가 미국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어떡하죠? 파이코인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 230개국 중에 많은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돈 막 찍어내서 되는 나라가 아니죠. 잘못 찍어내면 이란이나 저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죠. 이 대화에는 아르헨티나만 나와요. 그래서 보편적 고소득 대신에 보편적 고품질 재화와 서비스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이제 후진국 사람들도 다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답은 모르겠지만 추측은 얘기해요. 굉장히 험난하고 저도 답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발은 빼요. 한 발 빼는 게 아니라 답을 알 수는 없죠. 이거는 정말로. 잘못하면 아르헨티나 이란처럼 되는 거고 잘하면 미국처럼 되는 거고 돈은 막 찍어내야 되는 거고 근데 돈 막 찍어낼 수 있냐고. 우리도 옛날에 대원군 때 돈 찍어내 갖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화폐라는 게.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자연의 섭리 같은 것도 아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 쓰나미, 사회적 쓰나미, 초음속으로 오는 쓰나미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렇지만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게 AI라는 거죠. 이 대화에 보면 AI하고 AGI가 나오는데 AI는 이제 어떤 부분에 뭐 바둑이면 바둑, 뭐 자동차 제작이면 자동차 제작, 뭐 페인트 칠이면 페인트 칠, 뭐 이렇게 있지만 AGI는 전반적인 제너럴 모든 것을 인간처럼 알게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지금 2030년이면은 AGI도 나온다고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고 막 인공지능 회사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내로 화폐 없어진다라는 소리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매우 조심스럽게. 초음속 순환입니다. 지금 AI 로봇을 보면 초음속 순환입니다.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어떻게 판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해를 못하고 막 무식하게 의대 보내고 무식하게 예금하고 뭐 이게 아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화폐를 벗어나고 있다. 그 중에 암호화폐도 하나하나의 양상이라는 거죠. 탈화폐화하고 있다. 노동 비용이 설비 투자와 전기 비용 수준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중국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 보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뭐 농기계 만드는 회사 보니까 직원이 로봇 50대더라고요. 로봇 50대가 그냥 뭐 휴가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야근 수당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생리휴가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적은 가격에 할 수 있는 노동지능이고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 이후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회가 지금 3년이 안 걸린다라는 소리인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이 생기고 로봇이 다 생기는데 어차피 이거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다. 호기심이다. 인공지능 왜 우리는 딴 생각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딴 생각도 좀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4시쯤 땡땡이 쳐가지고 어디 가서 저 예쁜 아가씨 있는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을까? 오늘 어디 땡땡이 치고 어디 가서 당구나 칠까? 이런 생각 혹은 야 요즘 뭐 이렇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저렇다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없다라는 거죠. 호기심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만났던 최재천 교수예요. 최재천 교수는 사회생물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대업방하고 그런 같은 쪽의 공부죠. 뭐 같은 쪽의 공부죠. 그러면서 인간만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누구죠? 그 알파고한테 졌던 이세돌. 그랬는데 지금 뭐 이세돌이니 신진식이니를 다 하는 그 9살짜리 우리나라 바둑 천재 있잖아요. 걔 인공지능 계속 인공지능 바둑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걔를 또 인공지능이 습득하겠지만 그 아이는 9살이거든. 9살이니까 얘는 어떤 누구한테 그러니까 기보를 익히고 기보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하는 거, 자동 반응이죠. 자동 반응하는 바둑을 두는 아이죠.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것이 최재층 교수도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만이 가진 특수성으로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는 호기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도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다들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 하면 의사가 없어지네, 변호사가 없어지네, 지금 애널리스트가 없어지네,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몇 개,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딱 이런 사회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에 있다. 딱 나오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하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2010년도부터 이렇게 오른 것 같지 않죠? 막 급등했다가 막 이렇게 오른 것 같죠? 이게 로그 차트예요. 일반적인 차트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변화율로 보는 로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센트에서 20센트 가나, 지금 5만 불에서 10만 불 가나 100% 오른 건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그 차트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파이코인도 이렇게 갈 거라고요. 로가리즘 차트라고 하는데 파이코인도 이렇게 갈 거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보니까 뭐 2013년도에 뭐 얼마가 올랐고 2018년도에 얼마가 올랐고 2022년도에 얼마가 있었지만 로그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항상 처음에 항상 내리다가 항상 오르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성공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앵글을 우리가 뭐 자동차 하다 보면 스트리트 뷰가 있고 버드 뷰가 있잖아요. 버드 뷰가 어떻게 보면은 로그 차트와 비슷한 거죠. 근데 자꾸 자기 앵글에서만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파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침 뭐 이런 거도 있더라고요. 파이코인 상장, 거래소 차단, 뭐 해외 거래소 앱 차단,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한국금융기관의 한국금감위에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바스프를 하지 않은 해외 업 거래소는 이제 1월 28일부터 구글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죠. OKX, 바이낸스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죠. 애플 스토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글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내년도부터 한국이 코인에 대한 과세를 하나요? 22% 과세를 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일론 머스크 말 맞다나 정말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런 쓰나미가 나올 때마다 파이는 또 이거 하고 있잖아요. 덱스 AMM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가 하는 거를 보면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가 2019년도에 상장을 해서 또 6년간 또 관망하다가 보다가 이 기술과 사회 법규에 따라서 패를 내놓는 게 절묘할 때 항상 맞는 패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런 것도 보세요. 암호화폐 클래리티법이 지금 코인베이스 사장이 또 반대해가지고 뭐 코인베이스 사장이 뭐 클래리티법 막 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 상품선물위원회 권한이 약화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SEC 관할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그냥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해서 돈 벌고 싶겠죠. 그런데 증권 같으면은 이게 달라지죠. 증권 같으면 달라지죠. 자기네들이 뭐 여러 가지로 투자자 보호라든지 공시라든지 상품이야. 상품이야. 네덜란드 튤립처럼 100만 원 가다가 500원 가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1980년도에 제가 카시오 시계 살 때 그때 돈 5만 원이었어요. 지금 3천 원이면 사잖아요. 전자시계. 그런 것처럼 상품이면은 자기네들이 면피가 되는데 이게 상품선물위원회 권한을 낮춰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막 반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안 됐죠. 코인베이스 사장이 자기 밥줄이 걸렸으니까 뭐 공개 반대를 했네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천상 이거 두 번 나눠서 해야 되겠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